90%는 똥이다. 모든 걸 공유하진 말자. 자신이 뭘 가졌는지 늘 알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이 책은 미국 아마존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책인데요. 저자는 오스틴 클레온이라는 아티스트 작가입니다. 이 책 이전에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을 내서 미국 아마존 무려 52주나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책도 내신 경험이 있는 작가입니다. 두 권의 책 모두 글씨는 크고 그림은 많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책인데요. 간결하지만 요점만 들어있습니다. 뭔가 잔소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옆집 오빠가 엄청 시크하면서도 세련되게 핵심만 딱 말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의 책입니다. 두 권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오늘은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에 나온 매일 하는 작업물을 공유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날마다 공유하라. 책에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성공했다 라는 신화는 잘못됐다. 이런 성공 스토리들을 파고들어 보면 수십 년의 노력과 인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작업의 토대를 세우는 데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수십 년, 몇 년, 몇 개월. 우리는 며칠에만 집중하자. 하루라는 단위만이 내가 유일하게 머리를 굴려볼 수 있는 시간 단위다. 하루는 어떤 리듬을 갖고 있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 안에선 내가 뭐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그날 할 일을 마쳤을 때 작업 과정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공유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찾아본다. 데일리 리포트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 공유할지는 문제가 안 된다. 데일리 리포트는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메일, 트윗, 유튜브, 블로그 그 어떤 미디어라도 좋다. 소셜미디어는 데일리 업데이트를 공유하기에 완벽한 공간이다. 모든 플랫폼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말자. 하고 있는 작업과 나와 연결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감안해 플랫폼을 고르면 된다. 환경은 늘 변하고 새로운 플랫폼은 늘 새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계속 대답해 나갈 수 있다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맛집 음식이나 카페라떼를 보여주지 말라. 당신의 작업을 보여줘라. 포스팅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과학소설 작가 시어도어 스터전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모든 것의 90%는 똥이다. 작업도 마찬가지다. 진짜로 어려운 건 어떤 게 멋지고 어떤 게 구린지 항상 알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작업들을 내보이고 그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뭘 가졌는지 늘 알 수는 없거든요. 아티스트 웨인 화이트는 말한다. 사회적인 접촉을 아주 조금만 시도해봐도 자신이 뭘 가졌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작업하고 그걸 세상이 일하는 시간 동안 공유하는 걸 좋아한다. 오, 굉장히 주옥 같은 말만 골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SNS에 뭘 올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들도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에 포스팅한 것은 이제 공적이라는 걸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복사기다. 작가 케빈 컬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단 한번 카피된 것은 인터넷상에서 또 카피된다. 그렇게 카피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포스팅한 작업이 카피되어 인터넷 구석구석까지 퍼지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포스팅하지 말라. 포스팅할 땐 그걸 읽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포스팅하라. 오픈 마인드를 갖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작품에도 피드백을 얻고 싶다면 공유하자. 하지만 모든 걸 공유하진 말자. 공유와
과잉 공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유는 관대함에서 나오는 행위다. 무언가를 올리는 이유는 스크린 건너편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즐거움을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채점된 리포트들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칠판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큰 글씨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제출할 때는 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라. 결코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과 공유될 모든 것들에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자신의 감대로 하면 된다. 공유할지 말지 확신이 안 선다면 24시간 동안 묵혀두자. 일단 서랍에 넣어두고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다음날 다시 꺼내어 맑은 눈으로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게 유용한가? 재미는 있나? 직장 상사나 엄마가 봐도 될 내용인가? 나중에 공유해도 큰일 날 건 없습니다. 임시 보관함의 저장 버튼은 꼭 예방약 같다고 합니다. 그 순간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엔 그 버튼을 누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작업을 완료하고 묵혀두는 방식은 매일 아침 서바니의 저자이신 김민식 PD님이 알려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7년 넘게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었던 PD님의 비법도 바로 이 임시 저장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임시 저장한 글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임시 저장된 수많은 글들 중에서 오늘 좀 멋지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글들을 잘 다듬어 세상에 그제서야 공개한다고 해요. 그럼 아침마다 좀 글감이 떨어져서 고민되는 시간도 좀 줄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더 농익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PD님은 이렇게 내 작업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땐 작업을 끝내고 피드백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둔다고 해요. 이건 김민식 PD님이 이게 책을 낼 때 일화인데요. 피땀 눈물이 들어간 정말 자식 같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땀 눈물이 들어간 원고를 이제 편집자분한테 넘기고 난 다음에 바로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크게 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를 넘기고 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저도 일을 할 때 어쨌든 아웃풋이 나오고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이번에 너무 잘했어. 완전 짱이야. 라고 하고 보여줬는데 상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솔직히 마음의 상처 굉장히 크게 입거든요. 이럴 때 저도 좀 약간 아웃풋이 나오고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그때 보여드리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내 작업물을 보게 되고 좀 마음의 상처도 덜 입게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 같은 작품을 타인이 평가해주는 걸 마음의 상처 없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SNS에 매일 뭘 쓰시거나 영상을 올리셔야 되는 많은 생산자분들께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